해카톤 워크숍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창원 경남센터에서 이미 하루 하고 너무 좋은 반응을 받고 끝냈는데 참여하셨죠? 어떠셨습니까? PM님이셨는데 그죠? 팀장님이셨죠 그때? 어떠셨나요? 자, 직접 참여해 주셨거든요? 네. 네,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네, 좀 대화를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사진 찍으려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해카톤이라는 게 뭐냐면 디자인 띵킹이었어요. 그 앞전에 교수님도 디자인 띵킹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걸 해카톤이라고 불러요. 해킹, 마라톤, 해카톤. 보통 IT 하시는 분들이 마라톤, 그러니까 기술을 해킹하기 위해서 며칠 몇 날 밤을 밤을 새면서 워크숍을 하고 아이디에이션을 도출하죠. 그걸 해카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디자인도 이제는 그런 해카톤처럼 세상이 디자인으로 풀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환경도 얘기해야 되고요. 지금 앞전에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지금 모델 솔루션의 또 그런 시모델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디자인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걸 융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냥 단순히 디자인 띵킹, 브레인스토밍 갖고는 사실 잘 안 되고 이제 디자이너가 환경, 소재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고 내가 이걸 지금 만들어요. 기획을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출시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기획을 해서 내년 이맘때 출시를 할 건데 지금 트렌드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년 이맘때 세상이 또 바뀌어 있을 텐데 그때 딱 맞게 타이밍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트렌드보다는 뭔가 예측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이 디자인은 관찰해야 한다 하셨죠? 관찰은 현재도 관찰이지만 미래도 관찰이 돼요. 그런 걸 전망이라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거를 기업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특히 디자이너 그리고 엔지니어, 마케터, 브랜드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이제 1년 후, 2년 후, 심지어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기업이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저희는 그런 걸 기업의 미래 먹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를 발굴하기 위한 인사이트, 통찰력, 싱킹을 합니다. 저희 리소페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일을 한 지 한 20년 됐고요. 그리고 또 해외 파트너 중에서 마테리오라고 하는 이런 소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재 정보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테리오와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우리 도서관처럼 소재 도서관이 있어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하나가 미국에 있는 머테리얼 커넥션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테리오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좀 다른 거는 저는 이제 머테리얼 커넥션에서도 자문위원을 했었고 지금은 마테리오의 서울에 제 총괄입니다. 머테리얼 커넥션하고 마테리오는 거의 비슷해요. 이유가 우리가 소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아카이브에다가 다 등재를 합니다. 단 등재할 때 조사해요. 이게 혹시 다른 어떤 거와 비슷한 게 아닐까? 특허는 가지고 있을까? 혹시 이게 대량 생산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예요. 물론 대량 생산이 안 돼도 등재를 합니다. 그거는 디자이너가 만든 소재라면 그거는 약간 영감 차원에서 등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정말 신소재 공학 박사님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또 제가 자꾸 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표현할 때 베이비가 있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애기들은 아직 그 안에 넣어놓고 키워야 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재인데 개발은 됐는데 출원은 됐는데 등록이 안 되는 애들. 그죠? 그리고 어떤 소재들은 등록도 됐고 파트너도 잘 만나서 대량 생산도 막 됐어요.
그런 소재들을 분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총 1만 개 정도입니다. 1만 개라는 거는 소재 하나하나가 아니라 소재 업체요. 글로벌 업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주 작은 사장님 딱 혼자 일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듀폰, G플라스틱, 머크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소페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와 마케터와 심지어 경영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마 예측 트렌드를 제일 먼저 공표를 하는 기업일 겁니다. 기자들이 2023년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그들은 유행의 얘기를 해야 돼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업은 소비자들하고 대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좀 더 앞서서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바뀌어서 이런 제도가 생겼고 뭔가 G20에서 뭘 이렇게 결정했다? 그 로드맵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어떤 소재를 써야 페널티를 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리소페는 그런 컨설팅이나 그런 어떤 교육을 좀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 리소페가 항상 그 해외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파트너가 마테리오예요. 그 혁신 소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저희 파트너 한 다섯 업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뭐 이잉크라고 하는 전자잉크 대만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그 자동차의 테슬라가 아니라 그 테슬라 맨델로비치라고 하는 그 미안해 한번 찾아줄래요? 그 나무를 쥐포처럼 얇게 떠서 곡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무로 곡면 처리를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와서 보여드릴 거고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거 제가 오늘 가져온 소재들은 사실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온다고 이것저것 막 갖고 왔어요. 라이브러리에 소재가 저희도 서울에 한 5천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갖고 올 수도 없고 사실 이 소재를 밖으로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재 업체들이 우리한테 믿고 맡겨준 거기 때문에 우리 라이브러리를 밖으로 이제 나가는 소재는 이제 그들한테는 소재 정보가 나간다고 생각하죠. 물론 저는 제외입니다. 전 제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크롬 아시죠? 크롬. 뽀로로 뽀로로. 네? 뽀로로 아닌가? 뽀로로? 아닙니다. 크롬입니다. 크롬 아세요? 아, 크롬. 크롬이 어떤 거죠? 구글 크롬. 아 그거 말고요. 그 크롬 크롬 말고 CR 소재입니다. 중국산. 머테리얼. 예예. 중국산. 맞아요. 예. 크롬은 성질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아니요. 물성이 어떻습니까?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이죠. 금속은 어때요? 물성이? 차갑고 딱딱하죠. 그죠? 그런데 금속이 휘어진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스판덱스처럼 늘어나고?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재들만 모읍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 업체들이 크롬을 이렇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게 예를 들어 자동차 표면에 코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부딪혀도 구김이 없이 기스도 안 나고 있고 이런 소재들이 제가 좀 이따 시간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아주 빠르게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희 리소페라는 회사가 미래를 예측을 할 때 이제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보통 기업의 그 시장 사이클 때문에 1년 6개월, 2년 앞을 저희가 예측을 함께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리소페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는 미래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 안에 저희 회사 안에 있는데 한국 친구들 반, 외국 친구들 반 섞여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저희들끼리는 2023년이나 4년을 예측이라고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는 2025, 30년까지 갔다가 뒤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백캐스팅이라고 해요. 우리가 포캐스팅 그러면 예측이죠. 전반을. 하지만 백캐스팅은 후방을 예측한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우리 여학생들 많은데 바느질 할 때 시침질 하죠. 시침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뜨죠. 박음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호박 예측이에요. 멀리 갔다가 내가 다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와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고 그 호박 예측이라는 백캐스팅이 사실 제일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측 방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2005년부터 퓨처 인사이트라는 거를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회사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저희는 패션부터 자동차까지 전체적인 클라이언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산업 분야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자기네들의 미래만 봤지만 지금은 남들이 뭐 하는지 다 봐야 해요. 융합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번에 다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퓨처 인사이트라고 그런 행사가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한 번 모이시면 600명 정도 오십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3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 저희가 다시 그 행사를 하는데요. 2018년 11월 8일 날인가 저희가 했어요. 그때 영상이 2030년의 예측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오디오 무비를 만들었거든요. 먼저 보시고 나서 오늘 제가 다시 디테일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 8일 날 서울의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두배홀에서 한 600명 저희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5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했던 컨퍼런스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프랑스 파리 마테리오 설립자 콘탄 일상제가 직접 같이 와서 소재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방식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30일에는 더 재미있는 게스트들이 더 많이 초대가 되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소개를 좀 잠시 해드리면 저희 마테리오 팀입니다. 저희는 리소페라고 하는 그룹 안에 마테리오라는 사업이 있는 거죠. 저고요. 위에 콘탄 익산제라고 하는 마테리오 설립자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제네바 프라하 팀입니다. 이 전체가 마테리오 팀이에요. 글로벌 팀. 저는 CMF 담당입니다. CMF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일반 CMF가 아니고요. Advanced 선행 CMF입니다. 그래서 뭔가 CMF가 당장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 아마 전문가분들 아실 거예요. 좀 시도하고 싶은 거, 완전 아무도 모르는 막 태어난 아이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저희 마테리오 서울팀이 따로 있습니다. 전공자들은 경영학 베이스 있고요. 그리고 퓨처 매테리얼이라고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온 소재 전문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하고 저희 서울에서 한국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아카이브를 만들어요. 마테리오 DB에는 한 1만 개의 정보가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딱 필요한 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정말 다 제너럴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분야의 그 전문가들은 당장 딱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거다가 아니라 뭔가 필요해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저희는 클라이언트들하고 컨설팅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자동차 내부부터 냉장고 표면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발굴을 좀 많이 해놔요. 그리고 하면서 그런 것들 물어보죠. 대량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다 체킹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삼청동에 있는 트렌드랩 카페라고 하는 저희가 3년 정도 운영한 그 디자인 소재 트렌드 뭐 센터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닫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맨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워크숍하고 소재 발굴하고 교육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다 요 장소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거고요. 여기는 프랑스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 디자인 베이스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죠? 디자이너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로 나갈 때가 있어요. 1년에 상반기는 1, 2월에 왕창 비행기 타요. 저도 그때 탑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가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품 베이스 디자이너들은 메종에 노부제라는 데 가요. 거기는 전 세계 디자이너, 가구, 건축가가 다 같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산업 박람회라는 게 하는데 프랑스에서. 그곳에 가면 전 세계 1년 동안의 트렌드를 하늘에 쫙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12개 정도 되는 그 크기의 전시장을 3일 내내 발 아프게 다녀야 돼서 절대 구두 신고 못 다니는 곳이 있어요. 저희 마테리오는 그 메종의 노부제를 주최하는 사무국, 사피라고 하는 프랑스 사무국이 지정한 혁신 소재 부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테리오는 이렇게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가서 저희 뭐 마테리오 클라이언트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막 설명도 해주고 소재도 막 만져보고 신기한 것도 보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저도 저희 가끔 여기 가고요. 바쁠 땐 못 가고 이제 가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소재 봤던 걸 다시 얘기하고 다시 또 저희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펑션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리소페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잘 조금 헷갈리실 텐데 자, 마테리오는 이런 물질에 대한 소재에 대한 것만 하고요. 리소페는 이걸 어떻게 어느 제품에 적용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내년에 변해가고 아까 무슨 경제 심리학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그리고 어제 오셨던 분, 박성원 국회 미래연구원 위원님이죠. 그분이 미래학자세요. 우리나라 네, 미래학자시고 제 사수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정부 정책의 미래를 밝으세요.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요즘 왜 대한민국에 국밥집이 이렇게 많아졌지? 이게 뭔가 경제가 안 좋은가 봐. 이런 거 막 분석하시고. 저는 같은 베이스인데 저는 기업의 미래만 봅니다. 돈 되는 미래. 죄송합니다. 정말 그거만 봐서 저희는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방법론이 계속적으로 기업들에게 고질의 정보를, 예측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매일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30년, 50년 어딘가에 가 있어요. 저 25년, 2030년 아직 안 나왔네요. 어딘가에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2025년은 어떻게 보면은 23년, 24년은 25년에 우리가 결과를 보기 위한 과도기고요. 결국 세상은 약간 이렇게 양분화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conscious, 의식적인 거. 뭔가 세상이 현실을 안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반성하면서 아니면 좀 더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sensorial. 제가 그냥 이 단어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거예요. 가상에 대한 어떤 경제. 우리가 크립토 이코노미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이런 어떤 가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컬러 컨설팅도 하니까 저희는 예쁜 컬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 밸류에 대해서 찾아내고요. 그 도료의 특성을 찾아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모델 솔루션 지금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바람이 없이 아까 그 안이 차여진 타이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지금 약간 수경재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거는 지금 출시가 되는 건 아니고 한국타이어에서 브랜드 전략팀인가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시도를 하시는데 바퀴가 비 오는 날 막 돌아가면 이 바닥에 있는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끼를 키우고 얘네들이 탄소 포집을 한다. 약간 이런 어떤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저희는 이런 미래,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실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인데 박테리아가 염색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그 콤부차 있죠? 드셨어요? 콤부차? 그게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가 만들어 놓는 차예요. 드시면 여러분들 장 속에 들어가서 그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자, 이런 박테리아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얘는 제목이 춤추는 박테리아인데요. 어떤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박테리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다가 박테리아를 가지고 염색을 했더니 파란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음악을 막 틀었을 때 박테리아가 훨씬 예쁘게 염색을 하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박테리아가 음악에 반응을 해요. 지능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어떤 사례들입니다. 여기 자세히 뒤에서 제가 소개를 좀 할 건데요. 자, 이런 미래. 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미래를 만들어야겠다. 어제 오신 분들 알겠지만 보존하는 사회. 그죠? 트랜스포메이티브 사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뭔가 과학자와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이 뭔가 해내자 하면서 막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것들은 이쪽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의 정서를 많이 닮은 애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감성이라고 하는 이모션 아니면 엠파티라고 말씀하셨던 공감. 사실 교수님이 공감과 그리고 그냥 공감에 대해서 위드와 포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원숭이 침팬지가 새끼를 잃는 어미 암컷의 침팬지가 호랑이를 키우는 걸 저는 엠파티라고 해요. 원숭이가 침팬지 애기가 아닌데 호랑이 새끼를 키워요. 실제로. 그걸 연구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정서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디지털로 뭔가 치료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030년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23년, 24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경제를 순환경제, 순환산업이라고 본다면, ESG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Closed Loop CMF하고 Food Upcycling이에요. Closed Loop CMF는 구글에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우리 국내에서 하는 말로 치면 잘 안 나오고요. Closed Loop, 폐쇄형 루프라고 해요. 약간 업사이클링 그 다음 단계 같은.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조금 뒤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이런 겁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사계절 정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영국에서 이거는 설치가 됐었습니다. 이 미래의 리테일이라고 하는 백화점의 환경은 그냥 잔디 깔고 나무 막 실내에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가는 공간에서 계절이 바뀌게끔 한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시스템이 이래요. 이 위에 솔로판을 통해서 태양열을 비축을 해서 지열로, 땅으로 보내요. 그 땅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자 위로 에너지를 쏘아서 여기는 여름, 저기는 가을, 겨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해요. 만들어졌죠. 심지어 2017년인가 했어요. 그게 그 실제로 눈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무가 그 기후에 맞게끔 자라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클리메이트 컨트롤, 지금은 뭐 클리메이트 포지티브라는 표현이 그 단어가 막 생겼는데 기후 긍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클리메이트 포지티브. 그 클리메이트 포지티브라고 하는 기후 긍정이라는 게 앞에 딱 붙으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성분들이 스킨케어를 산다고 해도 내 피부 타입이 아닌 환경에 맞는 그 스킨케어. 오늘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추운 스킨케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스킨케어.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유채꽃 보러 막 4월에 가잖아요. 그럼 집에서 맨날 바르는 거 갖고 안 돼요. 그죠? 선블럭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제주도 유채꽃 시기에 맞는 스킨케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게 다 기후 관련된 것들이에요.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저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저는 미래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업에게 전략을 주는, 도와드리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저는 이제 패션, 뷰티 다 도와드립니다. 다 어쨌든 뭐 포캐스팅은 다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사람이야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그리고 디터람스 아시죠? 그냥 가장 그냥 미니멀하고 심플하고 그냥 저는 이게 그냥 기본 교과서 같은 디자이너 같아요. 뭐 애플의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에서부터 무지에 있는 디자이너까지 다 이 사람한테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명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